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에서 최고의 스피커들과 최고의 정치인들과 최고의 시청자가 콜라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봄 6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1년 하면 50회인데 50회 맞나? 56, 56입니까? 54에서 56. 아, 그렇군요. 어쨌든 1년이 넘었다는 62회인데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다고. 1년 넘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이 4월 1일인데 역시 4월의 봄에 좋은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네. 자, 우리 예쁜 정치인들 세 분하고 인사 먼저 나누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름만 쭉 부르죠. 김혜원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먼저 하십시오. 표정들이 너무 좋은데요. 최고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 또 이게 신분에 따라 다르군요. 네, 드디어 오늘 윤석열 파면 선고 일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파면 선고 확실히 날 거다 확신하고요.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보답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다 생각하고 오늘 그래서 저희들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민주당은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내가 왜 울었어요? 물어봤지만 지금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요. 네. 만주 변호사로서 같은 만주 변호사로서 제가 참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예측한 게 하나도 안 맞고 정말 저들의 현란한 법기술에 그동안 팡팡이 넘어갔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맞습니다. 네, 네.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오시자마자 만주 변호사를 외치며 또 전현희 최고위원님을 한번 째려봤다 우리 김현 의원님.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인사하십시오. 네. 네. 저희 당에 율사 출신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38명. 아유 많다. 제가 모두 만주 변호사입니다. 38명이라는 거를 어느 날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가 아니 왜 이렇게 어쨌든 뭐 현역에 있다가 오신 분도 이제 22대 바로 이제 투입되신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안개가 거치지 않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보자 몇 명인가. 그래서 지난 3월 21일 이때쯤 이제 쭉 보니까요 38분이세요. 아유, 정말 많으시네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19명. 그럼 기타 야당이 3명. 그 토탈 61명, 300명 중에 율사 출신이 61분이세요. 직업군으로는 최다 많은 숫자. 최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죠. 안개가 안 거쳤다. 미롱이 그럼에도. 빠져 있다. 근데 율사들이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요소에다 뿌렸어요. 뭘 38명이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몇 명인 줄 반성하라고? 아냐. 어. 검사 출신한테는 뭘 하려고 그러신 몇 거예요? 명인 줄 아냐. 몇 분인지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38명. 그랬더니 그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반성해야 된다고. 일단 나는 판사 거기 안 출신한테. 꼈어요. 전 치과의사입니다. 여보세요. 최고위원님 어떻게 저렇게 야 진짜 빠져나가기. 심지어 37명인데 한 분을 찾아냈잖아요. 내가. 누구요? 미국 변호사 출신 김민석 최고. 아 김민석 최고위원님 미국 맞습니다. 변호사예요? 맞습니다. 네. 아 몰랐네. 그래서 저는. 37명, 38명으로 딱 2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전투력 있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법률에 의탁해서 내지르잖아요. 법률에 의탁해서. 예, 네. 내지르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당의 경우는 너무 율사 출신 의원님들이 검판사 출신 의원님들이 점잖으세요 진짜. 예, 원론적이어서 그게 맞는 건데 이제 이런 큰 전쟁의 시기에는 미몽을 걷어 주셔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때 의총하면 정말 그 법의 향연이 벌어져요. 그런데 열사들이 쫙 나. 검사 출신이 한 번 나오면 판사 출신이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김앤장이 나오고 한 번은 태평양도 나오고 뭐 그렇게 돼서 토론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율사들의 토론의 향연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잘 따로 모이셔서 의논하셔서 자기네끼리 예, 길을 얘기하라 찾아서 그래. 결론을 얘기해 주길 그렇지. 원하는데 또 거기에
가끔 또 경찰 출신이 나와요. 이거 괜찮다. 경찰 출신, 그래서 괜찮네. 보다 못한 언론인 출신들이 나오죠. 보다 못한 언론의 야마가 뭐야? 그래서 지금 뭘 하자는 거야? 그러네. 야, 춘추관장. 예, 여기 또 마일지 기자님. 야, 진짜 대단하시다. 방통위. 또 근데 차관 그게- 출신, 방통위 그게 후보자 출신. 최근에 여러 차례 노출이 됐어요. 에?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텔레그램에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이. 방에. 아, 그래요? 네. 나 못 봤는데. 우리 오늘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아메리카 얘기해.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노출이 됐어요? 텔레그램 방. 뭐라고가 아니고 일단 아, 지난 3월 27일께 노출이 됐어요. 아, 27일까 뭐. 그 3월 27일 때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때 SBS 보도 나오고 SBS 그 임모 기자 임찬종? 보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보도가 논리적 로직이 그럴듯한 로직이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대 3인 상태에서 선거기를 잡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잡으려면 한 명이 기각으로 넘어가서 4대 4가 되거나 아니면 한 명이 넘어와서 6대 2가 돼야 잡는 거지 5대 3인 상태에서는 못 잡는다는 주장을 한 거라 뭐 사실은 그 글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정보를 입수할 때 뭔가 락이 걸렸던 건 사실이에요. 언젠가 그 순간에 여기서 그런 심각한 얘기를 막 한 내용이 다 나갔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거를 흘렸을까? 모르죠. 조금 혹시 조금은 자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얘기한 건 안 나갔어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이 아니, 범인 아니야? 아니. 제가 얘기하면 기사를 안 써요. 왜냐면은 저는 제 톤이 있어서 그날은 제가 글을 아예 안 썼기 때문에 3월 27일은 제가 이제 보다 못할 때 이제 한 줄 딱 쓰죠. 근데 평소에는 잘 안 써요. 저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는데 어쨌든 최민희 의원한테 보내주면 최민희 의원이 알아서, 알아서 네, 기자로서 정말 이 가불관계를 도대체 내가 따라갈 수가 없네. 저는 항상 의리죠. 행동대장이 행동대장으로. 바로 집행할 거를 말과 동시에 벌써 이미 올리고 있어요. 최고위원님 힘드시겠어요. 아, 최고위원님도 다 좋아하죠. 이렇게 해주니까. 최고위원님은 네. 치과 의사니까 신경 안 써도 그러니까 치과 의사인데 뭐. 그래서 이게 칫솔이나 치약, 뭐 이빨 닦는 법 이런 거 그거 보내셨어요. 말씀드리죠. 아 진짜요? 네, 치약, 칫솔. 너무 웃긴다. 화이트데이에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노영이 똑똑하다. 노영이가 있어도 든든하다 이러시는 뭐야. 본인 TV 틀었나? 맞아요. 참나 뭐. 아,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은 좀 심각했는데 오늘 또 원래 우리가 좀 심각하게 사실은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진중하게 하자 이러면서도 또 너무 또 이 실실 나오는 행복감과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아니 걸.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최악을 상정한다면 그때부터는 민주당이 거리에 나가서 할 일이 그럼요. 아니에요. 국회에서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으로 네. 따박따박 이제 일을 벌려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컨틴전시 플랜은 사실은 저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여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까 사실은 최고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4월 4일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사실은 8대0 인용이라고 나는 보지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요? 8대0 탄핵이 인용이 돼서 윤석열이 파면이 될 거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불안하실 테니까요. 불안하지 그래서 말도록. 예, 파면은 확실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혹시나 있을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네. 방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만에 하나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됐을 때는 그때도 우리는 당연히 준비하고 컨틴전스 플랜을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놔야 판결 이제 선고하는 날 열어놔야 되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헌재에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면 즉시 그럼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귀를 바로 또 저지하는. 저지하는 재탄핵 윤석열에 대한 재탄핵 발의를 다 오. 준비해서 바로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나오자마자 계엄을 또 발령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이런 준비도 갖춰야 된다. 계엄 해제까지 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염두에 두고 모든 아니 건 그거는 만에 국회 하나. 비상대기 중이고 본회의는 열어두겠다. 본회의는 그 열어두고. 얘기.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회의는 열어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야, 나는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저희 그거 구체적인 플랜을 우리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도 짰고 네. 사실 그 초선 의원들의 플랜이 나왔을 때 권성동이 즉시 네. 뭐 뭐라 그랬지? 내란 음모 선동 뭐 이런 뭐 거. 그런 위원 정당으로 네, 위원 정당 해산시키겠다. 해산시키겠다. 예, 네. 고발하고 위원 정당 뭐 해산시키겠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죠. 이건 차관이 하겠다는 건가? 예, 어쨌든 그렇죠. 법무부 차관을 오늘 할수 국무회의에서 있죠.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법무부 차관이 지금 이제 장관- 장관이 지금 네, 없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만큼 그 안이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전국의 최악의 파국을 막으려는 안이니까 사실 그 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런 안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네, 진짜 그렇죠.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지난주부터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우리 줄타락할 수 있다. 이 얘기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벽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고 여기 지금 두 분 다 재선 의원 아니신가요? 여기 삼선 네, 의원이시죠? 저희 8년 신 재선 저희는 그 재선에 안 껴주죠. 잘. 아 그럼 이분들 빼고 연로하다고 연로하신 분들은 빼고 젊은 사람들만 여기 연로한 삼선. 연로한 삼선가 정말 이 언니들 어떡하니 힘들었어. 아니 거기는 쭉 하신 분들하고 퐁당퐁당하고 퐁퐁당. 카드리죠. 네. 아니요. 우리는 퐁당퐁당 퐁퐁퐁당이지. 우리는 뭐 어쨌든 네, 그리고 또 네. 지금 이제 다행히 4월 4일에 선거일이 잡혀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4월 18일까지 선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그 전에 하는 플랜 사실 이런 것도 다 다 준비를 있군요. 야, 다 민주당은 다 했죠. 계획이 있군요. 다 계획이 있었죠. 네, 사과나무님께서 민주당 준비하고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판 많이 했으니 오늘부터는 비판 뚝 합시다. 왜 비판했어요? 우리 너무 바빠서 아니요, 비판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우리도 비판했잖아요 내부적으로 뭐 하냐고. 아, 우리도 나는 다 했죠. 들었어. 아, 누구를 비판하는지 다 들었어. 나는. 답답하다고. 그럼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게 그렇게 3월 하셔야 되는 8일 날 거지. 윤석열 탈옥하고 나서 저희가 그 긴장의 끈을 살짝 놨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고 네. 그때 그 즉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있을 정치적인 그런 파고들이 막 되게 조금 이제 여러 생각들을 했었잖아요. 3월 26일 그 이제 그렇죠. 이재명 대표 네. 재판 그것을 놓고도 그러니까 뭐 진짜 몇 마디마디마다 다 손구멍이 열릴 정도인데요. 지금 다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 뭐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상황 분석을 못한 면이 있지만 오늘 반응 보니까 국힘도 몰랐던데요. 뭐 자, 근데 그리고 용산도 몰랐던 거. 근데 진짜 솔직히 4월 4일 날 원래 선거하려던 게 아니었죠. 저는 4월 11일로 알고 있었어요. 현재는 4월 11일에 선거하려고 그랬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4월 4일 바꿨습니까? 아니 그건 이런저런 상황이라고 봐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너무 많은 네. 국민들이 운집하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랑 총파업하고 비슷해요. 네, 어.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이제 세게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 같은 패널들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죽기 살기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자라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국민들이 그 순하고 착한 점잖은 시민들이 우리도 순하고 착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도 노 뭔가 보여줄 교수가 수 촛불 있다. 들고 있는 장면이 네.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실제 헌재 내부에서 좀 놀랬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인가요? 법사위에서 사무처장 불러다가 막 호통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아느냐.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움직이니까 이들도 좀 놀랬다. 이렇게 만만디가 아니구나. 그럼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어저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아, 신부님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200여 멋있어요. 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바닥에 앉으셨어요. 아, 추운데. 아니 그 추운 걸 눈도 떠나서 오고 막 그랬는데. 사제는 늘 높은 낮은 데서 왜 아니 낮은 그 왜 저 뭐야 미사 할 때 보면 단상 위에 단상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지. 네. 그리고 사실은 엎드릴 때는 그 사제 될 때
신부님 될 때 이제 엎드리시고 오체 투지하듯이 하는 건데 바닥에 앉는 모습이 되게 좀 그러니까 아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힘든 일이 있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 신부님들이랑 이 정의구현 정의사제 사제단. 예,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정말 앞장서서 얘기들을 하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일을 한 모든 마음이 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다. 네. 생각하니까 그래서 헌재도 정신 차리신 거 아닌가. 이런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가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아유 이런 뻔한 일 전 세계가 지켜본 이 당연한 파면 사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국회에서 열심히 일상적인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 윤석열이 내란숙의 윤석열과 극우 세력들이 총결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7대3이었던 탄핵 찬성 여론이 뭐 56대 뭐 조금 내려갔어요. 40 예, 이렇게까지 예,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탈출 탈옥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무모한 짓이 벌어졌죠. 예, 그게 우리가 만약에 계속 7대3을 유지하게 해서 계속 싸우고 여론을 그럼 안 확시켰으면 됐죠. 안 일어나죠 그런 일이. 그래서 진짜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광장에 결합하고 그리고 여러 플랜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어떤 시기에 지금 해결해야 될 주 목표에 집중해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먼 미래의 일. 그게 미래의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뒤통수를 맞는다. 이게 이번에 다시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제목이 우리 방송 오늘 썸네일 제목이 4월 4일 잡혔다는 건 파면의 듯한다 이제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진짜 맞나요? 이 말이? 이건 네, 이거 좀 논리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오늘 조선일보가 4월 18일까지 선고하지 마. 조선일보가 예, 문영배 이미선 나가고 보수적인 재판관을 한덕수가 임명해. 그리고 마은혁을 임명해서 거기서 다시 변론을 시작해. 이런 글을 썼어요. 그게 저는 국힘이나 용산도 같은 입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조선일보도 몰랐다는 거죠. 조선일보도 몰랐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왜 파면의 뜻하는 겁니까? 네, 4월 그래서 4일 잡혔다는 게. 그 네. 4월 18일 이후에 하라는 논리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5대3으로는 이게 선거 기일을 못 잡는다. 6대2가 되거나 4대4가 되어야 선거 기일을 잡는 것이다. 왜? 예. 그거는 5대3인데 선거 기일을 잡으면 마은혁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승복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는 9명의 현재 재판관들이 완전체로 해서 완전체에서 6대3이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9명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기각을 만들어내는 그 논리를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예, 없으니 저희 그거는 얘기인 거죠. 받아들일 수가 논리적으로 없죠. 받아들일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가방이 이제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낮에 이게 이제 그날 조선일보도 그렇고 쭉 보면서 방통위 최민희 의원 임명 안 하는 거 하고 마은혁 임명 안 하는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똑같은 맞아요. 규모는 작지만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네. 그리고 2명을 가지고 방송 장악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나서 가처분 신청 내가지고 인용돼서 그걸 막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줄탄핵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탄핵으로 맞선 거 아닙니까? 이동관 탄핵하고 그다음에 김홍일 탄핵하고 이상인 탄핵하고 이진숙 탄핵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3명은 사표를 냈기 때문에 헌재 가서 다투지는 않았는데 이진숙으로 결국은 해서 6명이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걸 무기로 삼아서 전쟁을 치르면 되는데 거기서 자고 오면 하고 이걸 했을 때 역풍이다. 내지는 중도층이 우리를 떠난다. 이런 걸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전쟁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결사항전이다라고 이제 딱 우리 회의에선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가 되니까 또 이제 줄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생기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게 맞니 아니니 그 논란이 있을 때 그냥 갑니다. 막 볼 때마다 원내대표단 볼 때마다 언제 탄핵하냐고. 예, 그래서 이게 그 4월
예를 들면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본 건 4월 15일 날 혹은 14일 날 기일을 잡냐 안 잡냐예요. 아. 왜냐하면 17일도 선고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모든 플랜을 가동하자. 이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어요. 합의된. 네.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 헌재는 이렇게 시끄럽지만 않으면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헌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너무 그 헌재 앞에 가보면 정말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침에 헌재 재판관들이 출근할 때 예전에는 국민의힘만 바글바글 됐는데 이제 민주당의 진보 정당에 조국 혁신당이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전화까지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직은. 이제 나올 필요도 없지 거기 이제- 있나?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막 그 피켓을 막 이만하게씩 만들어서 막 의자 위에 올라가고 의자 위에 올라가는 국힘 아이템 대결을 하고 예, 있죠. 대결하고 막 그래서 정말 그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아 이러다가 이게 더 부담스럽다. 격화되면 그렇죠.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끄러워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그동안엔 조용히 했는데 이젠 조용히 하지 아니하고 잘하셨어요. 우리도 뭐 마이크 싼다 잡고 그랬고 잘하셨어요. 지금 이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뭔데요? 저 혼자 서 있는 저분은 누굽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안 보이는데? 저 혼자 서 있는 우리 사람 화면에는 누구예요? 안 나오는데 누구죠? 난가? 최민희 의원인데. 어머 저네요. 네. 예, 저게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써있는데. 네, 저게 우리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촌에 살다 아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남양주에서 살다 출근 보니까 시간 때문에 출근 시간 때문에 9시에 하면 저는 한 7시 반쯤 가요. 에이. 그래야 돼요. 안 그럼 그러면 시간을 못 막히니까? 맞춰서. 어. 그런데 제가 이제 혼자 서 있는데 보니까 헌재 재판관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그래서 예, 그들을 아니 8시 넘어서 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인 시위하는 장면이에요. 멋있습니다. 오, 저 모습은 또 뭐? 저거는 김현 의원의 지목을 받아서 피청구인 뭐라고 윤석열 주문? 대통령을 파면한다. 주문. 2023년 3월 25일이었어요. 네, 그때 김현 의원이 저 하라 그래서 했어요. 맨날 왜 두 분은 왜 그러는 아니 거야? 저도 둘의 지목할 때 관계를 일단 있어요. 좀 설명해 보세요. 누가 시키면 하는 사이입니까 서로 간에? 그냥 시키면 다 해요 서로. 서로 간에? 네. 왜요? 둘이 무슨 끈끈한 이유가 저도 있어요? 썼어요. 저기 아니 알았는데 끈끈한 이유가 있냐고. 그렇게 하기를 하는 아니 이유가 저는 있어요? 제가 이제 신용복 선생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에 기억나는 게 딱 2개인데 하나는 여름 징역 못 살겠다 그거랑 겨울에는 체온이 따뜻하게 부대껴서 정말 옆 사람이 좋은데 여름에는 정말 진짜 인간이 싫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예, 그 부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관계 최고의 형태는 입장에 동일합니다. 예, 그 말씀 입장에 동일함. 입장에 동일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질문한 네.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입장이 동일해요. 인간관계 최고 형태는 입장에 아니,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님도 입장은 동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왜 두 분만 왜냐면 서로 우리는 이렇게 상임위가 같으니까. 강의가 같으니까. 두 분이 그냥 맨날 붙어 다니면서 어디 사진도 무슨 두 쌍둥이 분만 같아. 찍고 이래서 제가 가끔씩 끼어들어서 찍고. 왜냐면 최고위원님은 레벨이 최고위원님은 최고위원님은 미리 자리를 안 잡아도 맨 앞줄에 앉는 거고 우리는 안 저희는 잡으면 안 잡아줘야 잡으면은 돼, 안 되니까 서로 누가 일찍 가면 옆자리 하나 비워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최근에는 더 붙어 있는 이유가 시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박균택 의원이랑 의원들이 전현 의원. 의원들이 이제 표정 하나하나를 다 읽는 거예요. 선고기일이 계속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근래 한 17일 요즘부터는 한 20일 가까이가 굉장히 어쨌든 계엄 잠 못 자는 거. 내란 불면증 그러고 뭐 스트레스 그래서 뭐 머리 탈모도 생기고 원형 탈모도 머리가 생기고 막 막 하얘져요. 그러고 좀 아까 장원 MC 장원 머리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원형 탈모 탈모 생겼다고. 같아요. 내란성 네. 수면 근데 장애.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자니까 요즘에 잘 자요. 걷고 뭐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피곤해서 그냥 자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딱 중심을 잡고 있으려고 한다.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산다 이거군요. 자리 잡아주는 사이. 아니 다른 의원들은 진짜 내가 저 이제 보좌진이 잡아주. 근데 사실 그 보좌진도 얘기를 있잖아 진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자리 잡아주면 저희가 안 돼요, 보좌진들은. 한동안은 깃발도 들지 마라, 옷도 파란색 입지 마라, 시민들 속에 그냥 우리가 묻히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안 어느 돼요. 순간 보니까 민주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지
뭐 누가 들어오는지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집회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든 50명이든 항상 국민들한테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싸움을 합니다. 깃발도 민주당 깃발 다 들고 나가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의원들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모범적으로 맨 앞에 김현 있었죠. 의원님은 군기반장이에요. 그래서 의원들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거 어제도 깃발 체크하고 샜어요. 어제는 제가 걸어가다가 행진하다가 김현 의원님 빠지려고 만나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깃발 체크하고 있다고. 진짜 군기반장이에요. 우리 김현 의원님은 진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가 엄청납니다. 저분은요 일단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럼 일단 좀 째려보고 뭐 좌중을 앞두고 시작해서 딱 앉아요. 그런 다음에 그 지적질부터 시작하는데 진짜 무서워요. 아주 어느 그냥. 정도인지 아세요? 가방에서 자꾸 이 언론에 정보가 새나가는 거야. 그런데 누가 누가 범인인지를 잡기 위하여 정보 하나를 살짝 틀리게 올린 적도 있어요. 저 언니가 와 진짜 그 얘기 듣고 다. 천재적이다. 그 그래서 얘기 듣고 찾아냈어? 다 누구였어? 찾아냈어요. 그냥 그 말하면 안 되고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찾아냈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네, 또 하나 찾고 있어요. 또 있어? 두 명이야? 네 건인데 이제 두 건은 찾았어요. 그 아직 두 건은 미스테리예요? 아니 그건 조금만 있으면 또 또 나와요. 나와? 네.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맨날 광장에 나가느냐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는데 소주 한 잔 먹이고 이제 해야죠. 어. 소주 먹이고. 소고기 한 점 주고 성을 먼저 대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나가면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 정보였습니까? 그럼요. 텔레그램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TV조선과 중앙일보에 보도된다는 거는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 나쁜 사람들이네. 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지 말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다급하면 또 저렇게 또 의외부 예. 또 착한 모습을 아니, 너무 많이 왜냐면 보여주세요. 37년 네. 공당직자 네, 생활을 당- 하셨으니 저보다 네. 딱 한 분이 앞서 있어요. 이해찬 대표? 아니 지금 현직의 현역 의원 중에 누구야? 안규백 의원. 안기백 의원이 안규백 의원이 당직자 86년도. 출신이지. 아, 여기 87년. 현역 의원 중에 저는 87년, 88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87년도 입당한 사람들은 그때 대학생들은 그때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 하느냐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경우는 있고 저는 88년도에 입당을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입당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당직자 성공 사례가 바로 딱 눈앞에 있네요. 37년 당직자로서 생활하시는 게 딱 보여지는데 어쨌든 최고위원님께서는 얼마나 지금 이 당 활동하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저는 2008년 2008년에 그때 처음으로 그래도 예, 17년이나 입당했죠. 됐는데 막 37년, 17년 삼선 재선 정계 은퇴할 나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안 됐어요. 민주당 이제 이렇게. 활동 저는 2011년 12월이요. 예, 2011 국민의 년이요? 명령 하다가 13년 그러니까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 다들 애기들이구나. 저는 이제 청년. 청년이고. 여기는 이제 대학생. 저는 자, 13살 아니요, 초등학생. 네. 최민희 후원의 계좌 알려드립니다. 국민은행이고요. 437201-04-350412 국민은행 437201-04-350412이고요. 김현 후원의 농협 계좌입니다. 301-0339-8551-81 김현 후원의 농협 301-0339-8551-81 그리고 전현희 후원입니다. 농협 301-0343-864391 농협 301-0343-8643-91 전현희 후원의 계좌고요. 지금 벌써 4월이 됐는데 한 2분의 1씩은 채워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사님께서 회원 가입하신 지 50개월 되셨다고. 와우. 우리 감사합니다. 새날이 잘 돼야 됩니다. ARS로 멤버십 가입하고 있습니다. 1877-0629, 1877-0629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도 너무 잘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김현 의원님,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면 바로 후원합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맨날 모여서 여기 모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그냥 후원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안 합니까? 그 얘기할 줄 알았어. 저분이 그래도 영희와 철수인데. 그러니까 나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열심히 다 일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아니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매불쇼에 나와 있고 이렇게 보면 뉴스공장 나와 있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돌리면 스픽스 나와 있고. 아우. 그리고 난 재판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이런 네. 것도 많이 취재하고. 얘기해주고 이래가지고 준비서만 얼마나 도움이 많이 썼는지 됐어요. 몰라요. 네. 이번에 내가 사건을 5개를 수입해가지고 그거 준비서만 쓰고 소장 쓰느라고 정말 그럼 죽는 몇 줄 시간 알았어요. 자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저도. 네. 그럼 박균택 의원이네. 박근태 의원도 그렇대요? 이번에 3박 4일. 72시간. 그렇게 한숨도 안 서 주무셔요? 있었어요 그냥. 1인 시위. 그분이 연세도 많으신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연장선으로 38명 이거 이제 후속 조치가 뭐냐면 박균택은 그렇게 맞습니까? 이제 이래요. 되게 이제 표정이 외형하고 이렇게 제스처가 되게 좀 독특하신데. 되게 젠틀하셔요. 네, 아니 아니 근데 하여간 대답을 반응들이 그런데 하여간 좋아요. 이거 잊어버리세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심각한 상황인데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해야죠. 반응이 딱 한 잔, 넵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가 시위하시는 거야? 안 자고 안 자고 만 24시간 3일 서서 있었어요. 스탠딩 시위를 또 얼굴이 네. 검게 그을러가지고 오늘 아침에 뵀더니 그래서 야, 서서 김밥 먹고 막 이렇게 식사하시고 저도 그래서 아까 사진 나왔는데 가서 응원하러 가셨는데요. 그래도 씩씩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네. 저는 박근태 의원님 보면 너무 깜짝 놀라는 저기, 게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고 내세우지 않으시고 네. 정말 좀 힘든데 다양한 면을 가지고 저렇게 계세요. 서서 그래요. 재밌기도 하고 또 3일 동안 저렇게 서 저 있었어요. 자세로 그냥 예, 시위를 하신 화장실 거예요. 다녀오셨겠죠. 그래도 화장실은 갔죠. 그리고 법사위 할 때 법사위 잠깐 활동 가고. 엄청 지난 어저께 법사위 법안 하고요. 소위 그때 근데 안 졸았나? 안 졸았나? 전날 법안 소위 열리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사검적인 회의도 많이 잘 하셔요. 근데 여쭤봤어요. 네. 고시 공부할 때 이렇게 3일씩 밤새워 봤냐 그랬더니 고시 공부할 때는 이틀 세워 봤고 그다음에 검사 초임 검사 때 그냥 잠 안 자고 만 3일 일해봤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때 심정으로 그때 심정으로 한 거죠. 야, 그럼 정말 무리하신 거다. 지금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는데 네. 건강 정말 걱정됩니다. 뭉치님께서 또 슈퍼챗 거하게 쏟아주셨습니다. 맞다. 제가 삭발도 이재명, 얘기했어요. 단식도 전재명. 얘기했는데 다 못한대 그거는. 삭발을 못한대요. 아 이제? 그거 다 못한다 그러면서 어. 자반 자는 건 가능했나 보다. 뒤통수가 안 저는 예쁜가 보네. 다른 의원님 한 분 붙잡고 사주를 했는데 그분 안 하시더라고요. 남자 여자. 남자분. 그리고 우리 양문석 의원도 지금 단식구 9일 했고 이재강 의원 11일 했고 그다음에 유성건 의원이 10일 했고 5일 뭐 6일 하신 의원님들도 있고 삭발하신 분 3분 계시고 맞아요. 다채롭게 진짜 다들 투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본인이 그게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인원이 있습니다. 169명이니까 예를 들어 반이 한 70명 걸어도 이게 한 10줄 되잖아요. 그리고 반은 다른 데 가서 막 해도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산불 나가지고 현장 가 계시는 분들 있고. 지역도 가보셔야 되고. 그래서 인원이 무기더라고요. 쪽수가 무기예요. 맞아요. 네. 사람이 많아요. 쟤네란데 저쪽은 100명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헌재 앞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면 10명 내외 정도만 움직여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엄청 그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확실히 안 보인다. 네. 민주시민들이 쾅쾅 찍어가지고 찍어주니까 이런 또 맞습니다. 역할과 효과가, 영향력을 네. 발휘하네요. 네. 하바나님께서 또 엄청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새날의 내자매님 잡담하듯 도란도란 늘 응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사실은 긴장이 좀 풀려서 그런가? 왜 그러죠? 선거일이 딱 정해진 이후 네. 앉기만 하면 졸고 있었어요. 아, 저는 네. 더 초롱초롱 저렇게 되고 저는 막 긴장했었나 봐. 그래서 앉으면 너무 졸다가 힘들어서 그랬나 다시 봐요. 일어나고. 긴장이 좀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결과를 예측하거든요. 내가 사람은- 조금 사람은
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몸 상태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예민하게 미리 느낀다는 거니까. 심지어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재판 법원에 가셨습니다. 아이고. 그 그 대장동 심리가 재판 진짜- 증인 안 나온다고 또 막 과태료를 막 때리고 막 계속 언론 구인한다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구인한다 그러고. 힘내자님 민주국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4월 4일 발표한다고 결정한다고 선고한다고 하니까 다들 마음들이 진짜 좀 편해졌고요. 또 여유도 조금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선고하는 날 편결을 했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미 편결은 다 했다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언론이 다수가 그렇게 보도를 네, 했어요. 편결을 다 했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거의 다 썼대요. 네, 제가 어제 네.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 출신 굉장히 이제 명망 높으신 영향력이 아주 큰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왜 이렇게 판결이 선고가 안 나냐 걱정된다 그랬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결론을 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투표를 했을 거다. 결론에 대해서. 왜냐하면 헌재가 아직까지 뭐 결론에 대한 투표를 안 했을 리가 없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결론을 내렸고 투표는 했고 그리고 그중에 뭐 한두 명이 뭐 의견을 표명하지 않거나 뭔가 조금 문제 제기하는 이런 정도지 사실상 뭐 파면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걱정하지 얘기를 하세요? 마라. 오. 사실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하고 제가 전화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몇 시예요? 어제는 저는 그는 오후에. 오후. 네. 나는 10시쯤에 전화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지금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론은 내렸고 투표 다 했고 저는 오후 네. 1시 35분경 어제 오늘 어제 어제 음, 그 얘기를 들었다고. 아니 뭐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어쩌고 결론을 저쩌고. 내지 않은 그러니까 좀 표명을 하지 않은 사람도 결국 이런 경우에는 다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사실상 뭐 네. 전 국민이 다 만장일치로. 본 거고 네. 우리가 사실은 전 국민 생중계가 된 거고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별 국정조사 특위 그리고 뭐 각 상위에서 나왔던 얘기 언론 보도 종합하면 의심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예 아니었죠. 아니죠. 근데 우리가 3월 이렇게 된 거 8일 3월 8일 예. 직위원. 그렇지. 예, 그다음에 심우정. 예, 즉시항고 포기 요것 그렇지. 때문에 우리가 기겁한 거죠, 진짜. 진짜. 황당무계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소식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라이브 및 풀 관련 공지가 떴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중계하는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요. 심판정 내부를 직접 취재하는 사람은 한 명으로 제한이 됐다는 얘기고요. 오마이 TV가 대표로 들어가서 라이브 소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한사항이 조금 있는데 각 언론사별 한 명만 헌재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룸은 영상 취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헌재에서 제공되는 싱크는 나중에만 공유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현장 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아마 좀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재 현장의 아마 취재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혼란을 좀 덜기 위해서 헌재에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조금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오마이 TV가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상당히 행운이다 오마이 TV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뽑기였다면서요. 뽑기요, 네. 게다가 그날 대신 판정에 들어간 언론사가 뽑기로 뽑혔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파이낸셜 뉴스가 들어가기로 돼 있고 헤럴드 경제가 들어가기로 돼 있고 한국경제, SBS, 뉴시스, 아시아투데이, TV조선. TV조선은 정말 운도 좋아. TV조선, 매일경제, 매경도 마찬가지군요. 문화일보, 조선비즈가 또 들어가요. TV조선 들어갔는데 네. 한국일보. 지금 전부 다 보수 쪽 보세요. 한국경제, SBS, 그 다음에 아시아투데이도 좀 그렇죠. TV조선, 매경, 문화일보, 조선비즈 이들은 다 보수 쪽 아닌가요? 거의 이게 뽑기가 맞아요? 이거 뭔가 좀 조작이 뽑기 있는 것 같은데. 맞고요. 오마이 TV가 된 거로 보면 뽑기가 맞는 거로 제가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MBC는 또 안 들어가고 KBS 아마 안 이게 들어가고.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뭐 경제지는 아니, 경제대로 여긴 SBS는 들어갔는데? 아니 지상파끼리 뽑았다. 뽑아서 뽑아서 그렇게 SBS가 하지 됐다? 않았나 아, 싶어요. 진짜 운도 좋다 SBS. 거기 근데 채널 A도 없고 JTBC도 없잖아요. MBN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편은 종편은 TV 종편끼리. 그 하나 네. 뽑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경제지가 왜 이렇게 통신사 많아? 경제지가 봐요. 파이낸셜 뉴스 경제지. 경제지가 또 많아요. 헤럴드 경제 있지, 한국 경제 있지, 조선비즈 들어갔지. 너무 많은데? 아시아투데이는 괜찮을까? 매일경제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8개 중에? 그리고 어쨌든 방청 신청을 또 받아요. 지금 일반인 방청 20석이에요. 그런데 20명? 8만 명. 8만 명이 더 돼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한 게 8만 5천인데 그 사이에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하셨어요 신청? 아니요. 안 했어. 하지 마세요. 경쟁률 좀 낮추자. 신청하셨어요? 했어요. 했어? 했어요. 와. 아까 제가 신청했다고? 주진우 거기서 그러고 하고 있어서 왜 있어요. 저러나 했더니 네. 신청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도 이렇게 직군별로 나누면 정치인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확률이 그렇지 되는데. 않아요. 전화번호와 그러면 이름. 3명 중에 1명. 아니야. 나. 지금 10만 명 넘어갔을 거예요. 완전. 아니 한다면 제가 보기엔 남녀 10명씩 이런 건 할 것 같아. 남자 여자? 예. 아니 근데 전화번호하고 이름인데요, 뭐. 그게 없어요. 네, 안 그럼 돼요. 뭘로 추천하는 거야?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 넣어서 돌려. 무작위로 돌려? 뽑겠죠. 알겠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도 안 하지만 아니 나는 그냥 그날 할 일이 많아요. 저기 TV로 가시나요? 볼래요? 그러면 용산 사저 쪽으로 하나요? 아니면 저는 그날 아침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방송만 할 거예요. 그날. 아, 네. 그러구나. 엄청나게 그날 내 방송하다 죽을 거야 아마 그날. 그럼 어떻게 보면 미리 뭘 유언이라도 남기고 사진은 좀 정말 찍어 저 언니는 놓고 진짜. 내가 유언을 남길게요 새날에서. 네. 여러분들 제가 이 탄핵을 위해서 엄청 애썼다는 거 잊지 마시고 최악의 우리가 경우가 4월의 발생하지 봄이잖아요. 않도록. 4월의 봄. 정말 우리 이름 너무 잘 지었고요. 이 누가 이름은 지었어요? 김현 의원이 사실은 지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웃기다기보다는 김현 의원이 진짜 이 밀고 나가는 힘이 대단한 건데 이 방송도 원래 총선 때까지만 하기로 했다가 김현 의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25년도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다. 그거 대선까지 제가 하자고. 얘기했죠. 아. 1년 안에. 그래서 4월에 봄 하자 그랬던 거죠. 맞아요. 1년 그래서 1년 더 하기로. 예. 근데 우리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진짜 신기가 있는 사람을 내가 추대하기로 내가 결정했지. 똥꿈. 아니 똥꿈은 난 옛날에 20년대에 아, 제가 올해 본인도 똥꿈 꿨죠. 꿨죠. 예. 어떻든가요? 똥꿈이 좋든가요, 진짜로? 기분 나빠요 똥꿈. 아니에요. 저는 기분 안 나빠요. 지금도 좋아요. 엄청 뭐야? 오, 상상하게 만들잖아. 엄청 이게 굵은 뭐야? 이렇게 엄청 굵은 그렇게 굵어요? 똥이 두 덩어리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옮겼다니까요. 손으로? 어디서 그러면 옮겨? 이재명 이렇게. 대표한테 그 꿈을 팔아야겠네요. 꿈을 두 이미 덩어리 얘기해서 안 이미 되죠. 얘기한 건 안 되고 두 덩어리 왜 둘의 의미가 뭘까? 부부잖아요. 똥 치웠구나. 어쨌든 적금 덕분에 사법 리스크 다 해결됐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나는 위진교사 사건 지금 항소심 올라갔잖아요. 그 사건도 잘 될 거라고 나는 확신. 그거 원래 1심 무죄.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왜 예. 뒤집어져요? 아이 그래 저 표정 우리 1심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살아난 게 아, 얼마 그거는 이제 전이잖아요. 좋은 거는 그대로 가고 나쁜 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좋은 거라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제 레이더망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저분한 이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됐다. 네, 우리 아, 모든 걸 다 정말. 홀가분하게 벗어난다. 예,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줄탄핵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한덕수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들이 한 게 41건이에요. 거부권이. 그러니까요. 예, 41건데 우리 30건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사실 19대 들어와서 성공한 탄핵 최초가 이진숙 탄핵안 아니었나? 맞습니다. 하나였어요, 맞아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12.3 거짓말에 내란 이전에 한 건. 한 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거짓말에 자기들이 세뇌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가짜 뉴스에 현혹시키고 혹세무민하고 정말 이거 이 못된 버릇을 국민소통위에서 꼭 단절해 주시기 바라고 차단해 주시기 단죄해 바랍니다. 주시기 바라고 처단 바랍니다. 처단 바랍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진짜 저 표정만 잘려 모아놔도 너무 엄청날 재밌을 것 것 같아. 같아요. 예. 무슨 그 못난이 삼형제 가운데 있는 애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걔 재밌어. 귀여워요. 근데 귀엽잖아요. 다 귀여운데 음. 저는 감이 없어요. 그런 감이 무슨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들이. 아니 표정이 진짜 너무 재밌고 예, 저분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네요. 어쨌든 저분이 나 총선 때 붙는다 그랬어요. 아 진짜 무슨 뭐가 있나 봐. 근데 누구한테 봤다 그랬는데 누군지 나는 난 다 기억해. 저분이 보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 저 사실은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된다 그러죠. 그분이 식사하시면서 아니요, 전화로 그냥. 아 전화로. 식사 아니해서 아니에요. 식사는 안 하고요. 그냥 전화로 용이 이렇게 하늘로 내려오면 끝나는 거다. 아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네.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탈옥했잖아요. 아, 근데 이제 한 번 내려온 거라서 끝이다. 끝이다. 음. 그렇게 이제 해석한대요. 더 이상 우리가 신기에 음. 놀아나지 않겠다. 그게 신기가 아니라 그냥 역술적으로. 역술적으로. 음. 아마 사주 멋있다. 명리학적으로. 저는 이런 거 멋있어요. 자, 세 분의 정치인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네. 한덕수와 최상목은 정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 한덕수 사람들이. 온과 최상목 씨 국채 사고 막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단죄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생각합니다. 됩니까, 진짜? 동의합니다. 음.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의장님 등이 4월 4일 선고기일이 잡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자.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좀 조심해 달라. 국회의장이 네, 등 아.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저는 조심해 달라는 게. 네. 예, 근데 우리 그래서. 의장님은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땅땅땅 담 그건 또 넘어서 잘 잘하셔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속 시원하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켜보지만 우리의 기조는 책임 묻는다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네. 파면 전 윤석열 선고 4월 4일이니까 4월 4일 지나면은 무조건 좀 어떤 식으로든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청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네.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네. 그쵸?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예. 정말 너는 화났어요. 그리고 진짜. 그 한덕수 대행이 하는 행동이 꼭 윤석열 같아요. 아니 그리고 어저께도 그 총리실에서 보낸 문자 보세요. 공지 네. 너무 화나가고 그 나는 그거 윤석열이 하루 종일 말하고 다녀. 그게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도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런- 관계자가 면담 요청 이렇게 써놨어요. 예, 게다가 그런 자세를 취했던 또 한 자는 응. 지금 탄핵당해서 피처. 1심에서 무죄 받은 관계자 얘기하는 건가요? 어제 또 이재명 재판 대표가 받고 있는 관계자? 전화를 2번이나 하고 네, 한덕수 문자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와. 문자도 2번이나 보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는데도 근데 그건 제가 직접 한 거고 또 다른 네. 분들 통해서 이해 씨 그리고 분을 뭐 통해서 한 것도 네네 있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네.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아니라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혹시 읽고도 이 혹시 그렇게 한 거죠. 익십한 거냐 혹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폰에 그게 표시가 안 된다나요 대표님은 그래서 그걸 그래요? 확인이 좀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사실 굉장히 메시지 보내. 메시지도 메시지 보내고 보내고 전화도 했고. 하고 좀 무례한 거죠 사실 너무 나쁘죠. 무례한. 네. 아니 이런 행동을 취했던 자가 있어요 한 명. 네, 윤석열이라고. 윤 윤자 씨가. 석자열자. 그 사람 어떻게 됐죠? 그 사람 끝이 안 지금 좋잖아요. 탄핵당. 한덕수 씨도 지금 4411 더하면 열이죠. 4월 4일 11시. 우리 김현 의원님 페이스북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한 3-4개 써놨어요. 12월 3일 탄핵 이후로 네, 4월 4일은 맞아요. 123일 되는 날 이런 것도 써놓고요. 네, 그 4 더하기 좋아요 4 더하기 눌렀던 1 더하기 1은 윤석열 십자다. 이렇게 아니 써놓고요. 그거 아니라 수임번호. 수임번호 0010. 0010. 예. 그 뭐 되게 많이 써놨었더라고요. 참네요. 의원님 왜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아니 근데 지금 동접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7,400명.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나는 2,000명으로 떴다? 나는 2,000명이에요. 아니요 지금 7,400명이에요. 7.4. 다시 나갔다 들어와봐 다시 나갔다가. 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네.
7.4로 왜 떠요.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내가 믿어요. 말을 해주는데도 아니 자기네들 저는 후진 늘 핸드폰을 좋은 쪽을 보면서 믿어요. 아 7,600명이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후진 핸드폰을 보면서 내 말을 안 아니에요, 믿고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아니 저분 이렇게 하세요. 비겁하게. 아까 어머 2,700명이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먼저. 제가 여기 왜 2,000으로 뜨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7.4에서 저는 곧 기부합. 7.4다. 그 기부합 진짜 이 언니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저는 정말 눈치 보면서 저 자세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 최상목과 한덕수의 탄핵이 어떻게 될 네, 건지 좀 해주세요 얘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상목의 탄핵의 경우에는 이미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내일 본회의가 내일 모레 이틀 열리거든요. 근데 본회의 열리면 바로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윤석열의 탄핵에 좀 더 집중하자 뭐 그런 취지로 지금 법사위로 일단은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내일 보고는 하지는 않고 일단 탄핵 파면 결정이 있은 이후에 최상목과 한덕수의 이제 탄핵을 최종적으로 이 당에서 결정을 할 건데 현재 당의 기류는 원칙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위법한 행위 그 자체는 변함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심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징계죠. 그래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현재는 좀 다수의 입장입니다. 근데 신중론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강경파라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탄핵 파면 이후에 최종적으로 좀 그 입장을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 이번에 이제 그 헌재 재판관들이 행동에 목매면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헌재가 너무 정치적으로 모든 거를 좌고우면 하는구나 이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법을 조금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를 들면 헌재가 이렇게 그냥 만연히 선고도 안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행위라던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9명을 꼭 임명해야 되는데 그 자꾸 장난질치는 대행이 저렇게 행동할 때 사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2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들 막 걱정하는 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관련된 법안을 좀 정비해 주셔야 될 필요 있지 다 않을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 우선 여러분이 답답하셔도 법적으로 헌재는 6개월 맞죠? 180일. 네, 180일 내에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늦어진다고 얘기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에 비교해서 박근혜에 비교해서 이거를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례에 비추어 봐서 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 것은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나 일반적인 탄핵을 3개월로 줄여야 되나? 그것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헌법 개정 사항도 있고 일단 구성 자체가 정파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파적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래도 상황입니다. 다른 기구에 비해서는 되게 촘촘히 짜여져 만들어져 있죠. 있어요. 방통위는 개인 2명이서도 하잖아요. 거기는 9명 중에 7명이 있을 때 논의해서 6명이 그렇지. 돼야지만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다른 기구의 결정보다는 훨씬 더 헌법의 가치나 그 헌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지금 운영되는 거죠. 권익이 인권이 뭐 이런 데는 사실은 감사원 그에 비해서 난장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헌재법을 좀 개정하는 이런 거는 지금 많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임기가 발의가 종료한 됐군요. 이후에 그 후임 재판관이 네. 임명이 안 될 경우에는 임기를 직무를 연장하는 그런 법도 발의가 됐고 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권한 대행이 네, 권한대행 헌법 문제도. 재판관을 네. 임명을 할 수 있는- 없도록 그러니까 그는 즉각적인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근데 임명된 그것도 이런 그래요. 대행이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6명이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면 7명 최소 7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7, 8. 근데 예를 들어 또 공백기가 뭐 2달이 생긴다, 3달이 생긴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근데
임명 못한다 그러면 논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권한대행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원래는 우리는 그냥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실 그동안에는 다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돼가지고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 어거지를 부리는 게 너무 많은 그렇죠. 거예요. 이번은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국무위원들이 그 원래 부분도 법이 발의가 대통령들이 막 됐습니다. 뭐 뽑아놓는 거니까 거부권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이 현재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도 조금 아니 정리를 이상한 해줘야 될 것 대통령이 같아요. 돼서 모든 게 지금 헝클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위험성을 알았으니까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뭐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 국민 투표할 수 부분은 있게끔이라든가. 지금 요 상황이 늘 일상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예, 이거는 하나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고민 중인 건데 김현 의원이 말씀하신 권한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추천한 건 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 자체가 맞아요. 그거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으니까. 음. 근데 대행이 임명 못하게 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냐. 이건 저는 공백이 생기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단위가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성이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좋은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김현 의원이 그 그러니까 다음 재판관이 임명 안 됐을 때 현재 재판관이 임기를 연장한다. 임시적으로. 그것도 임시적으로 해요. 연장한다. 요 법이 과연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박문진 법에는 있어요. 박문진은 이사를 임명 안 해도 후임이 안 와도 임기를 연장한다. 이게 딱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문진과 박문진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관여하잖아요. 그런데 이 헌재는 헌법에 따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가 똑같다고 할 수는 또 없어서 네, 고민이 해외의 필요해요. 사례들을 이제 있어요. 좀 검토를 해보면 헌법재판소 네. 제도를 두는 나라들 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제 또 국힘 쪽에서는 이건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만 해외 사례 이런 걸 볼 때 임시적으로 그런 국정 혼란을 이렇게 좀 막을 수 막기 있는 위해서, 이런 조치는 공익이 훨씬 우선하기 때문에 그게 해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근데 왜 위헌이라고 하는 거죠? 헌법에 재판관의 임기가 임명이 정해져 있어서. 6년이라고 어, 정해져 그렇다. 있으니까 그걸 예, 초과한다는 예, 예. 그런 주장인데 저도 충분히 뭐 그 저는 이렇게 안 될 법리적으로 때는 가능할 국민 것 같습니다. 투표도 좀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그거는 이제 않겠어요? 개헌을 해야 개헌해야 되고 되죠. 저는 네. 이런 일이 안 없어야 생기게 해야죠.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본다. 없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가방위에 속한 법이 하나 넘어온 게 개헌 보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무슨 계엄이 발생했을 때 보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재난 보도의 준칙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거를 홀딩 시켰어요. 없어야죠. 아니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신 거는 충분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사안인 건 인정해요. 그리고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입법권을 무시한다. 행정부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부권도 그렇고 시행령 통치한 것도 문제고. 네,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192석이나 야당에 있다고 치더라도요. 200석이 안 되니까 정말 중요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자기네들이 마음 먹고 그냥 행정부가 장난질 치겠다고 생각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사실 없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많은 이상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박근혜나 박근혜도 시행령 이명박이나 통치는 했지. 아니 했는데 예. 그때도 우리가 의석수가 간당간당 했을 네. 때잖아요. 150석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123석, 122석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야당의 의석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도 안 만나고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만 했던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를 다 모아서
만들어진 게 윤석열. 나쁜 점만 모아서.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3년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5년이 아니고 스스로 헛발질해서 네, 5년. 이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헛발질은 아니고 명태균 등 또 하신 게 있죠. 장애자 장님께서 민주국가에 또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최민희 TV 10만 달성했으니까 플랜을 좀 짜주세요. 이제 4월 4일도 나왔겠다. 네, 플랜 짜겠습니다. 그치? 바빠요. 바빠요? 청문회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최민희 TV 그리고 김현 TV. 이스나마나 김현 TV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아니요, 잘안 전현희 돼요. 의원님도 지금 10만 거의 다 돼가죠 이제. 7만 2,600. 아직까지? 네, 아직 그 얘기 들은 지 엄청 오래된 것 네네.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전체입니다. 여러분 전현희 TV가 있어요. 전현희 TV 가보시면요 이번 윤석열 씨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다 잘 정리돼 있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법률 이슈도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가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클릭해서 보시면은 아 내가 이렇게 몰래 섰구나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최민희 TV도 눌러주시고 김현 TV는요. 김현 의원 TV라고 해주세요. 김현 의원 바꿨어요 이름을 이제. 황금 TV 뺐어요. 아 잘하셨네. 김현 의원님이 하시던 이 TV는요 똑같은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헷갈렸는데 이제는 이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현 의원 TV요. 김현 의원 TV랍니다. 네. 이분은 영원히 의원해야 돼 이제 앞으로. 치과 의원도 있잖아요. 김현 의원 TV 꼭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그 10,000명을 일단 만듭시다. 김현 의원 TV. 네. 지금 검색어로 넣어갖고 치면 나옵니까? 여기 지금 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상단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지금 6,800분, 7,000분 정도 지금 계시니까 다 일단 누르세요. 내가 보기엔 아무도 안 누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게요. 아무도 안 눌러요.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우리 노영희 TV도 사랑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본인 많이 거 얘기하려고. 뭐가 본인 거 얘기하려고 그냥 껴 팔았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네. 수익 창출도 안 되고 모든 거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4월 4일 날 우리가 또 이제 방송하고 난 20만인데요? 왜 수익 창출이 안 돼요? 우리 20만 넘었어요. 20만 4천 명 넘었는데 수익 창출 돼요. 수익 창출 안 돼요. 왜냐면 신고가 막 계속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요. 일단 힘들어요. 근데 5월달 되면은 풀릴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저한테 주고 싶은 거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나중에. 근데 동영상이 600개밖에 아닌데도 20만인데 저 동영상 꽤 많아요. 누가요? 저요. 동영상 이제 끝낼 때가 300개나 되는데 2,650명 돼요. 저 지금 구독자가. 정말. 근데 이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 국민소통위원회 하는 것만도 버거워요. 제가 이해합니다. 네, 여러분 김현 의원 TV 들어가시고요. 네, 구독자가 2,650만이랍니다. 2,650명. 2,650명. 네, 우리가 오늘 3,000명은 만들어 줍시다. 3,000명 안 되는데요? 이것도 아유, 껐다 켜야 되나? 자, 많은 분들 오늘 그래도 이런저런 속 시원한 얘기 들으셨고요. 특히 민주당이 지금 플랜 B와 플랜 C와 플랜 D를 다 짜고 있다는 거 제가 들어서 오늘 좀 든든합니다. 4월 4일 날 본회의를 무조건 열어가지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종류의 플랜들을 좀 상상으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의원들이 노는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었구나를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댓글에요. 황금똥 TV로 바꾸래요. 진짜 황금똥이었어. 저는 좋은 생각인데요. 동네 다니면 일 좀 그만하라는 얘기만 듣기 때문에 어머 그래요? 저는 최민희 동네를 의원님 최근에 못 다녀가지고. 저는 막 아침에라도 한 번은 돌고 와요. 진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쇠처럼 일을 합니까? 예? 다들? 무쇠? 소통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가만있어 봐. 지금. 무쇠? 무쇠 이거 어디서 폭삭 들었는데? 소가수다의 무쇠가 무쇠예요. 그렇다. 아직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나는. 다 봤어요? 아니요. 저 띄엄띄엄 14편까지 봤어요. 다 봤어요. 여러분 거기 오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안녕. 환생한 게 가장 감동이에요. 마지막에 엄마가 환생을 해요. 다 죽어간다. 손녀.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